저는 건강검진을 안 하거든요. 만약에 암이 생겨서 수술 다 해야 하면 폐도 띄고 간도 띄고 장도 띄고, 근데 그럼 사람 죽잖아요. 그래서 전 안 할래요. 내 몸은 완벽하게 정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항상 조금 뭐 이렇게 오작동 하다가 그냥 또 그냥 별 일 없이 지나가고, 완벽한 건강을 찾다 보면 완벽한 불안밖에는 얻으실 게 없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류마티스내과 김현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짜 환자가 되는지 두 번째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병원에 오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 방법은 뭐 현대 의료의 아주 그 최첨단을 기술을 모두 반영해서 점점 더 정밀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검사가 너무 정밀해지면서 환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렸다고 믿고 이제 저를 찾아오신 여성분이 계셨는데, 사실 이런 케이스는 진료를 보면 매일 최소한 한 분 정도는 이런 분이 계세요. 그만큼 흔한 경우인데, 이제 여쭤보면 이제 손이 좀 아프다고 하시는데, 여자분들은 40 넘으면은 손이 조금씩 다 아파요. 왜냐하면 이제 여성 호르몬 영향으로 이게 손 관절 결합 조직 이런 게 조금 느슨하고 약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하는 일 자체가 손을 자잘하게 쓰는 일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나이 드시면서 이제 생기는 관절염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없는 사람이 더 드물 정도로 일정 나이가 되면 다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 초기 증상으로 손마디가 이제 아프기 시작을 하는데요. 뭐 이게 무슨 대단한 노동을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뭐 키보드를 좀 친다든지 하는 게 누적이 되면은 이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아프신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분은 본인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믿고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까 봤더니 이제 건강검진 했는데 류마티스가 양성 반응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저는 검사의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좀 아픈데 어떤 검사가 양성이다 그러면 더 아프기 시작해요. 그날부터. 이 검사가 주는 최면 효과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시간에는 이 현대 의료의 상징이라 하는 온갖 최첨단 검사를 너무 믿으면 안 되시는 이유를 조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류마티스가 양성이다 하는 거는 이제 정식 용어로는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검사가 참 그 가짜 환자를 많이 만드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인들을 그냥 100명을 이제 모아서 피를 뽑아보면 5%가 양성이 나옵니다. 병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이 검사는 어떻게 보면 류마티스가 아니더라도 과거에 내가 이제 이런저런 뭐 감염을 앓고 지나갔던 면역의 기억이라든지, 우리나라에 많은 비형 간염 보균 요럴 때도 이 양성 반응이 잘 나와요. 류마티스 없더라도. 그런데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의 유병률 인구 집단의 몇 퍼센트냐를 따지면 한 1% 정도 되거든요. 100명에 1명. 그럼 뭐 아무런 그런 산술적인 그런 거 없이 5명이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면 그중에 4명은 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학술 용어로 위양성, 가짜 양성 반응이라고 하고요. 이 류마티스 검사는 이런 위양성 반응이 굉장히 많은 걸로 유명한 검사고요. 특히 나이 먹으면은 이 가짜 양성률이 10%까지도 올라가고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잘 보고 이 사람이 정말 류마티스 관절염에 의심될 때 이 검사를 내면은 의미가 있지만, 건강검진처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다 이렇게 검사를 하면 거기서 양성 반응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환자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만큼 검사라는 거는 제대로 잘 맥락을 따져서 해야만 가치가 있는데, 참 우리나라가 지금 3분 진료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3분이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검사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의 말을 잘 듣고 환자를 꼼꼼하게 진료를 하고, 이분은 뭐 큰 문제가 아닐 거다, 검사가 필요하다, 요거를 판단하는 시간이 굉장히 잘려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검사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이렇게 검사 자체의 맹점 때문에 가짜 환자가 될 수 있고요.
제가 보는 다른 질환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더 희귀 질환이 있습니다. 인구 유병률 0.01% 이런 질환들이 있는데 요것도 선별하는 검사가 있어요. 항액 항체라는 검사가 있는데 요거는 양성률이 더 높아요. 막 인구 집단의 30%까지도 양성률이 나올 수가 있어요. 희귀 질환인데도 불구하고요. 희귀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선별하는 검사 자체는 일반인 양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맥락을 파악하지 않으면 멀쩡한 사람 환자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잘 모르겠으면은 그냥 안 내는 게 좋을 텐데 또 이게 뭐 왜 그런지 찾아달라고 그러면은 또 경험이 없는 의사들이 열심히 찾는다고 찾다 보면 이게 이렇게 막 나오고 그러면은 본인도 혼동스러울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검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닌 많은 맹점이 있다는 거. 정상인 사람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상 소견이 보일 수 있다는 걸 우선 알아두셔야 하고요. 이제 류마티스 인자 같은 검사는 뭐 이제 뭐 15점 해가지고 그보다 미치면 음성이고 15점보다 높으면 양성이고 뭐 이렇게 해서 기준을 나눠서 기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검사들은 피를 뽑아서 수치를 재요. 수치를 잰 다음에 수치가 높으면은 환자, 낮으면 정상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많은 검사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진단을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복잡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암표지자 검사 하면은 분포가 이렇게 돼요. 환자에 비해서 정상인이 이제 평균적으로 훨씬 낮죠. 그렇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진료 현장에서는 환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진단을 놓친다는 거에 대해서 가중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단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도 많이 물고. 그러다 보면은 그 기준을 여기다 딱 잡습니다. 그럼 환자는 다 여기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정상인 절반이 환자가 되는 거예요. 기준을 딱 여기다가 잡아버리면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멀쩡한 사람이 자기가 환자인 줄 알고 후속 검사하고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걱정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진단을 놓칠 확률이 아무리 높지 않아도 여기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이게 손해 보는 거 진짜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이거는 굉장히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 심리적인 그런 요인이 있고요. 이제 거꾸로 그러면은 정상인 가짜 환자 안 만들래 하면 이번에는 정말 더 곤란하죠. 환자 절반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쉬운 대로 중간을 딱 잡습니다. 지금 많은 검사들이 이런 식으로 이분은 환자일 것이다, 아닐 것이다 하는데 이렇게 잡더라도 검사 자체의 그런 불확실성, 불완전성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는 확실히 환자, 여기부터는 환자 아니야. 이런 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설명 중에 하나가 우리 인체가 복잡계라는 설명을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물리의 세계에는 질량 보존의 법칙, 뭐 가속의 법칙 이렇게 해서 딱 떨어지잖아요, 공식으로. 그런데 생물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자연계는 복잡계의 원리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파급 효과를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복잡한 시스템이고 인간의 몸은 수백억 개의 세포가 서로 상시 소통하고 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오작동 하죠. 오작동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게 그냥 스스로 낫고 우리 몸의 자정 효과를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를 잡아가지고 건강검진을 해서 피를 뽑아서 100개 검사를 하고 몸을 막 샅샅이 정밀 촬영으로 뒤질 때는 많은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완벽한 건강, 완벽한 정상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조금 어디가 좀 아프다가 그냥 저절로 낫고 물론 자정작용이 더 이상 안 돼서 점점 쌓이면 병이 되겠지만 대부분 소소한 이상들을 조금씩 안고서 매일매일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불안이 너무 심해지면 모든 게 알고 싶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제가 최근에 읽었던 재밌는 논문이 핀란드에서 중년의 사람 600명을 모아놓고 어깨 MRI를 다 찍고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어깨가 아픈 사람 봤더니 어깨 인대에 뭐 큰 이상부터 소소한 이상까지 98%가 어깨 인대 MRI 이상 소견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깨가 안 아픈 사람에서는 그런 소견이 몇 퍼센트 있었을까요? 96%. 그러니까 차이가 없어요. 어깨가 아픈 사람과 아프지 않은 사람. 우리가 어느 나이가 지나서
이런 정밀 검사로 몸을 들여다보게 되면 정상이라는 거는 거의 있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명심을 하셔야 하고요. 이 이상이 반드시 아픈 것과 상관도 없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아셔야 하고요. 좀 더 오래전 검사지만 미국에서는 정상인 100명을 불러서 복부 CT를 찍혔는데 짜잘한 물혹 같은 거 이런 게 나오는 거 다 포함해서 완전 정상인 사람 30%도 안 돼요. 다 뭐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복부 CT 찍으면 70% 정도가 뭔가 이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내 몸은 완벽하게 정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항상 조금 뭐 이렇게 오작동 하다가 그냥 또 그냥 별 일 없이 지나가고 이게 우리 몸이라는 걸 이해를 하지 않으시면 완벽한 건강을 찾다 보면 완벽한 불안밖에는 얻으실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너무 불안이 심해서 의사를 많이 찾고 하는 것도 사실 다 불안해서 그러신 거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참 어떻게 잘 좀 건설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건강검진을 하시는 대부분의 이유는 암이 무서워서 하실 거예요. 암 걸릴까 봐. 암 조기 발견해야 하니까. 제가 요즘 걱정이 하나 생겼는데 저는 건강검진을 안 하거든요. 안 하는 이유가 너무 항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태료 내는 건강검진은 그건 해야죠. 벌금 안 내니까. 근데 이제 몸이 좀 불편할 때 뭐 내시경 검사 같은 건 해볼 수 있는데 그냥 일반 패키지 건강검진은 너무 많아요. 나 이거 알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안 하는데 그리고 이제 건강검진이 허와 실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진행된 암이 발견이 됐다. 그럴까 봐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가 걱정? 죽는 건 별로 걱정되지는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때가 되면 자기 명대로 사는 거니까 그게 걱정이 아니라 옆에서 거업 봐라, 쌤통이다. 건강검진 안 한다고 했다가 지는 저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제가 열심히 이렇게 말했던 메시지가 무효화가 될까 봐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한데 그럼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할 말은 해야죠. 이제 암이 다들 두려우실 거예요. 암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저도 두렵고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조기 검진을 해서 빨리 이제 암을 치료하고 장수를 해야겠다 이 생각 다 하시는데 이걸 이제 건강검진으로 암을 찾아야 하는 대표적인 암이 이제 대장암이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대장암이 조기 검진해서 발견해서 치료하면 뭐 거의 장기 생존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이 됐다 하면 장기 생존율이 10%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빨리 찾아서 빨리 해결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굉장히 정확하지 않은 그 과학적이지 않은 생각이라는 거죠. 조기 검진에서 암을 발견하시는 분하고 발견된 상태에서 진행되신 분들은 같지가 않아요. 몸의 본바탕, 생물학적 조건 자체가 같지가 않고요. 암 자체도 다른 암일 수가 있어요. 조용히 천천히 진행하는 암 대 사나운 암. 여러분들은 아마 건강검진하고 다 괜찮았는데 얼마 있다가 암 발견돼서 돌아가셨다는 얘기 한두 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암들은 건강검진에서 발견을 할 수 없는 암의 그 행태 자체가 다른 암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이제 건강검진하면 장수하고 발견되면 오래 살았다 하면 마치 건강검진 때문에 오래 살게 된 것처럼 착시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조기 검진이 얼마나 유익한지 아주 정말 정밀하게 보려면은 인구 집단을 둘로 딱 나누고 이쪽은 조기 검진을 하고 이쪽은 안 하고 그리고 쭉 봅니다. 조기 검진한 분들이 정말 오래 사는지 보는데요. 이런 연구는 하기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 환자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오래 봐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이제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조기 검진해야 한다는 암들, 유방암, 대장암, 폐암 이런 것들을 좀 관찰을 했는데요. 결과에서 유방암은 조기 검진 한 분하고 하지 않은 분하고 생존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얘기하면 다들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조기 검진 하신 분들은 암에 의한 사망은 줄어드는데 전체 생존은 차이가 없어요. 이것도 굉장히 이상하죠. 조기 검진을
해서 발견된 암들 중에 상당수는 어쩌면 발견할 필요가 없었던 암이 아닐까. 이런 사실이 아니라면 이런 결과를 설명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좀 일찍 발견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결국은 그렇게 해서 얻은 생존의 이익이 다 상쇄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검진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장수를 보장하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생각에는 조금 데이터들은 그런 얘기를 하진 않는다는 걸 아셔야 하고요. 대장암은 이제 확실히 유의하게 조기 검진 하신 분들이 오래 사는 암인데 얻어진 생존 기간이 110일입니다. 4개월이 조금 안 돼요. 이 얘기하면 다들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엄연한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맹점은 통계, 인구 전체 집단에 대한 이야기지 나 개인에 대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통계는 인생사에서 눈물을 다 지우고 본 숫자라는 말이 있어요. 나 개인으로 들어가면 나는 어디에 속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떤 숫자, 통계 이게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불안하면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검진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건강검진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과잉진단암의 대표 목록이 갑상선암인데요. 2000년 들어서 갑상선암이 갑자기 8배가 늘어났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디서 원자폭탄이 터지거나 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건강검진에서 하면서 여기서 조금 이상이 보이면은 이제 바늘로 이렇게 뽑아봤더니 암세포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진단이 된 건데,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갑상선암은 대표적으로 조용히 있는 암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인들이 천수를 다 하고 돌아가셨을 때, 갑상선 조직을 보면 거의 암이 많이 있다. 조용히 있다. 그분하고 같이 그냥 가셨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고, 많은 이제 의과대학생들은 다 그렇게 배웠는데, 건강검진해서 이걸 찾고 나니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냥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알고 나선 아니 여기서 암 나왔다는데 이거 그냥 두고 보자는 장사가 없죠. 그러니까 수술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거 그냥 꼭 찾을 필요 없는 건데 이렇게 과잉으로 찾는 게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이거 수술하시는 분들이 무슨 소리냐 이거는 아주 초기인데도 전이를 한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맞다. 양쪽 입장이 다 진실이 있습니다. 저는 과잉 진단하면 안 된다는 쪽에 조금 더 가깝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 데이터를 잘 보시면 1년에 갑상선암으로 사망하시는 분이 한 300여 명 되시거든요. 이제 어떤 진단이 암이 막 폭증을 하는데 사망률은 똑같다. 그러면 이거는 과잉 진단의 가능성이 있는 사인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조용히 있었을 건데 사망률은 똑같은데 발생만 많이 되니까. 그런데 또 이 사망하시는 300여 명의 입장이 되어보면 또 얘기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1년에 어떤 암으로 300명이 사망을 한다. 확률적으로 그게 나한테 일어날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확률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게 또 이제 복잡한 문제가 되죠. 숫자만으로는 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건강검진 안 한다는 말은 해도 건강검진 해요 말아요. 어떤 검사를 하면 좋아요. 이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각각의 확률에 대해서 본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이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0.1%, 0.01%의 확률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걸 잘 생각을 해보시고 건강검진을 할지 하지 않을지를 정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일 거고요. 최근에 어떤 환자분하고 했던 대화인데요. 이분이 이제 관절염 치료 받으시는 분인데 타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암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는데 저한테 물어보러 오셨어요. 이거를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근데 제가 대답을 하기가 너무 어렵죠. 저는 종양 전문 의사도 아닐 뿐더러 이분이 확률이 낮을지언정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그건 제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 이거 그냥 두면은 내가 이걸로 사망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한 번 좀 물어보시고 결정하시죠 했더니 그분이 수술 안 하려고 해요. 만약에 암이 생겨서 수술 다 해야 하면
폐도 뛰고 간도 뛰고 장도 뛰고 근데 그럼 사람 죽잖아요. 그래서 전 안 할래요. 그래서 현명하시다고. 그래서 이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삶이 완전한 삶이 없듯이 우리 건강은 완벽한 건강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간의 불확실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전제 조건이라는 걸 인정을 하시게 된다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 혼동 속에서 마음의 평화는 조금 찾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